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청계천 광장에서 용두역까지 청계천변을 따라 왕복 11km의 자전거 도로가 내년 연말까지 조성됩니다. 기존의 인도는 자전거 도로가 되고 대신 청계천 쪽으로 인도 데크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의 설명대로 교통 흐름에는 큰 지장이 없겠지만 지난해 종로를 따라 조성된 같은 코스의 자전거 도로는 괜히 예산만 낭비한 성급한 정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10월 2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마포구가 서울 화력발전소 일대를 문화창작발전소와 연계한 역사 문화거리로 조성합니다.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의료소송 패소가 범행의 원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개최된 전국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에 사용된 가로등 현수 배너에 부실한 관리가 지적됐습니다. 어젯밤 11시경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인근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해 차량 한 대가 불에 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마포구가 토정로 일대를 역사 문화거리로 조성합니다. 2022년 마무리될 문화창작발전소와 연계해 보행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서울 화력발전소 앞 마포구 토정로입니다. 다니는 차량이 많지 않다 보니 길은 늘 한가합니다. 이런 탓에 차선 하나는 아예 대형 차량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 홍대로 오가는 관광버스들이 임시 주정차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4차로이긴 하지만 그 주정차, 불법 주정차 차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포구가 서울 화력발전소 앞 도로를 역사 문화거리로 조성합니다. 문화창작발전소 준공과 더불어 일대를 사람 중심의 걷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구간은 상수동 사거리에서 양화진 역사공원까지 총 1km, 특히 상수동 사거리에서 화력발전소 정문까지는 차선을 축소해 보행로를 만드는 도로 다이어트가 적용됩니다. 화력발전소 정문부터 양화진 공원까지 2차선 도로는 그대로 유지되며 벽화와 조명, 시설물 등이 바뀔 예정입니다. 구는 역사 문화거리 조성으로 보행 환경 개선은 물론 유동인구의 유입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홍대를 기점으로 한 문화예술 환경의 확장도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토종로 북쪽의 문화 상권과 남측의 휴양, 레저 그런 유동인구를 접목시켜주는 그렇게 도로가 이제 개설이 된다면, 완성이 된다면 상권 활성화라든가 마포구에 또 명물이 되지 않을까. 도로 다이어트와 관련해서는 이미 경찰청의 심의도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공사를 위한 시비 10억 7천만 원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구는 연말까지 디자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한 뒤 내년 봄 공사를 시작해 상반기 중에는 역사 문화거리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50대 남성이 의료진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의료소송에서 패소하자 앙심을 품은 겁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 노원구 소재 대학병원 정형외과 진료실로 50대 남성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남성은 환자를 보고 있는 의사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의사 A씨는 방어 과정에서 왼손 엄지손가락이 거의 잘려나갈 만큼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동을 듣고 달려온 석고 기사 역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팔과 손등을 다쳤습니다. 진료를 보고 있는 교수님 진료실에 이제 무단으로 들어가서 이제 흉기를 휘두른 거고요. 그래서 방어 과정에서 이제 교수님 이제 왼손 엄지손가락 쪽을 좀 많이 다쳤고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가해 남성은 지난 2014년 의사 A씨에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잘못됐다며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 2심 모두 법원이 병원 손을 들어주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병원 측은 부상을 입은 의료진은 현재 치료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를 알리기 위해 서울 권역에는 10,000조가 넘는 가로등 현수기가 걸렸는데요. 관리는 미흡했습니다. 행사가 끝났는데도 현수기가 그대로 걸려 있는가 하면 안전을 위한 설치 기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가로등마다 현수기가 걸려 있습니다.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홍보하고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행사가 종료된 전국체육대회 현수기는 일주일째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표시 기간이 만료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 조례는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없고 번갈아 가면서 만났기 때문에 그것만 갑자기 다 구멍 송송 뚫리게 하는 게 최근 분위기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전국장애인 체전이 끝나면 철거할 거거든요. 서울시에서도 전국체전 가로등 현수기 해체해달라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폐막식을 마친 이후엔 현수기가 철거됐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전국체육대회는 지난 10일이었고요.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지난 19일 폐막식을 마쳤는데요. 행사가 끝난 뒤에도 현수기는 여전히 걸려 있습니다. 이게 조금 너무 많아가지고 새벽해야 되니까 낮에는 어떻게 통행 지장이 주니까 하는 거니까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통행인의 안전을 위해 현수기 밑부분은 나무나 철근, 플라스틱 등으로 고정하면 안 되는데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예 고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밑부분이 이렇게 고정이 돼 있다 그런다면은 강풍 영향을 받아가지고 풀어지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통행인한테 교차하면 이제 상처를 입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33년 만에 서울에서 열린 전국체전. 이번 대회 홍보를 위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총 3억 7,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1만 조가 넘는 가로등 현수기가 설치됐는데 홍보를 중요시한 만큼 관리는 뒤따르지 못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제작된 가로등 현수기는 행사가 끝나고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알아본 결과 전국체전 전체 현수기의 80% 이상은 폐기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용 기자입니다. 올해 서울 권역에 걸렸던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가로등 현수기는 1만여 조입니다. 이 중 전량 폐기나 폐기 예정으로 확인된 현수기만 8,491조입니다. 전체의 81.2%가 폐기 처리입니다. 당연히 다 버리죠. 쓰레기를 뭐예요. 이거는 저희도 솔직히 좀 난해한 감이 없지 않나 있어요. 일반 현수막은 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한 두세 번 딱 재단해가지고 미싱해버리면 마대가 나오거든요. 배너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안 맞기 때문에. 폐기 처리가 결정된 현수기는 자원회수시설로 보내집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의 한 자원회수 시설입니다. 이 아래를 보면요. 각 지역에서 수거해온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요. 이곳에서 모두 소각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현수기가 소각되는 건 환경에 좋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홍보수단에 변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소각할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대기오염이죠. 다이옥신이나 이제 유해물질들이 대기 중으로 많이 방출될 것으로 소량이라도 그게 축적돼서 대기 중에 나오게 된다면 그 영향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플래카드가 걸려야지 무슨 잔치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드는 것처럼 이런 생각도 좀 버리는 게 오히려 이 환경을 저해하는 5개 가구물을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바일이나 새로운 광고 홍보 수단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도도 해보고. 서울시가 올해 전국체전 홍보에 투입한 비용은 177억 1,400만 원입니다. 온라인과 언론, 오프라인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선 건데 굳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가로등 현수기를 1만 조 이상 제작할 필요가 있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것들이 풀뿌리에서 민주주의가 지방자치가 굳건히 다져지면 그런 위에서 들리는 권력들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입법권은 국회가 독점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현행 헌법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헌법이 우리 지금 21세기의 시민 주권 또는 주민 주권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촛불 이후 지방분권에 대한 열망은 높았습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이 국정농단 같은 폐해를 불러왔고 권력 분산의 당위성은 그렇게 힘을 얻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회의감과 의구심이 몰려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획기적인 분권을 하겠다. 또 불뿌리 자치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정말 환영을 했는데 구두선에 그치고 연불에 그치고 실질적으로는 획기적인 분권도 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자치분권을 국정 핵심 과제로 삼아 추진한 지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보신 것처럼 평가가 모두 호의적이지만 않은데요.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이를 통해 주민주권을 구현하겠다며 시작된 자치분권 추진의 현주소, 와디슈에서 알아봤습니다. 전국 시도의장 협의회 지방분권 TF단장을 맡고 있는 김정태 서울시 의원. 최근 자치분권 실현의 핵심인 재정분권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재정분권의 핵심은 지자체의 수입은 확대하고 지출은 줄여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 지방에 재원을 배분하겠다는 것. 김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함정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인상분 4%를 합쳐 10%를 인상을 해서 우리 각 지방정부에 8조 7천억 정도를 이양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균턱 산업의 전환분을 3조 6천억 정도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동안 국가사무였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무를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여기에 사용할 예산을 지방에 돌아가야 할 지방소비세 증가분으로 부담토록 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재정 증대 효과가 반감된다는 논리입니다. 윗돌 빼서 아랫돌 얘는 전혀 당초의 약속과 너무 다른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서로 원칙에 맞지 않은 재정분권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단계, 그러니까 주민자치 분야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는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주민주권을 구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서울의 자치구에서는 주민자치회 구성과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자치회의 기능이나 역할 범위 그리고 구성 방법까지 법 또는 조례로 규정하는 건 자치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다시 말해 주민자치회는 정해진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정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치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풀뿌리 자치를 통제하는, 관리하는 이 조직만 자꾸 만들어가고 있어서 상당히 실망을 했고요. 추진 3년 차 늘어가고 있는 회의론에 대해 분권위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재정분권 추진에 있어 자치단체가 느끼는 체감도는 낮을 수 있다면서도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방도 지금 재정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제 일정 재원이 넘어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중앙정부라고 하더라도 이게 재정 상황이 굉장히 넉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정부로 넘어갔다는 거는 중앙정부에 그만큼 해당하는 다른 사업들을 포기하거나 주민자치 분야에 있어선 활성화에 무게추를 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으로 자율성 역시 강조되겠지만 자치 경험이 부족한 지역사회에 현재로서는 틀 마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지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라든지 주요한 그런 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유도하면서 또 멍석을 깔아주느냐, 미주알 고주알 제도나 이거를 규정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좀 후원해주고 지원해주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구체적 분권 계획이 미흡하다. 아직 시작 단계이므로 점차 개선될 것이다.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또 절충점을 찾는다면 개선의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 중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국회입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건 지난 3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아직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너무 정치 이슈, 특히 그 너무 권력과 관련된 정치 이슈에만 매몰돼 있어서 주민의 삶과 관련된 이런 의안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간에 그런 아주 첨예한 그런 정치 현안들을 두고 이렇게 좀 대립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자치분권과 관련된 그 법안들도 심의가 계속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결국 분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을 중앙 집권의 상징인 국회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위치임을 또 국가 발전의 파트너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중앙이 과감하게 지방을 믿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지방을 무능하다거나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고 하면 226개 중에 몇 개가 실패하더라도 전체적인 사회로 보면 큰 진보를 이뤄나간다. 그래서 저는 중앙에서 지방을 좀 더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작은 제1회 동시지방선거가 열린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 중심의 국가관리체계에는 변함이 없죠. 중앙이 가진 권한을 주권자인 지역민이 되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결정의 힘을 가진 주권자의 관심이라는 동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와디슈였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방향 인근에서 차량 2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추돌한 SUV가 도로 방음벽에 부딪히면서 화재가 발생해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친 2명의 동승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7시쯤 종로구 삼청동의 한옥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난 주택이 목조 건물로 지어진 탓에 집의 상당 부분이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택 안의 보일러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강남구는 지난 1994년부터 지역을 빛낸 주민과 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강남 구민의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7월부터 추천을 받아 6개 부문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을 빛낸 구민의 상 수상자와 가족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고의 영예인 구민대상. 33년 동안 기부와 봉사로 나눔의 삶을 실천해온 김승취 노년이동 방위협의회장이 선정됐습니다. 복지재단에 거액을 기부한 것과 저소득층을 위한 강남 푸드마켓 운영위원 활동, 북한 이탈 청소년 장학금 전달 같은 다양한 기부 활동을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 기회와 시간과 형편이 닿는 대로 이웃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이제 계속 살아나갈 것입니다. 봉사상 개인 부문은 안창남 강남사랑 환경지킴이 단장이 수상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24년 동안 강남구 환경시민실천단 활동과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환경 보존과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춥고 더울 때 같이 그 녹색 장터를 해서 미화원들한테 장학금을 나눠줄 수 있었던 거는 우리 회원님들 덕입니다. 이 상은 저를 준 게 아니고 저희 회원들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벌이고 있는 지역 자생단체 세곡나눔 장학회는 봉사상 단체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회원 수 175명으로 그동안 세곡동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장학금 지급, 역사문화 탐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곡 지역뿐이 아니라 더 노력해서 강남구 전체를 위한 강남구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청학회로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 통일안보상에는 대포사동 박현건 전 주민자치위원장이, 모범 납세자 범인 부문과 아름다운 기부 단체 부문은 NC소프트와 도화 엔지니어링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수상자에게는 메달과 상장이 수여되고 활동 내역이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구로구의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구는 주민참여 예산 총회와 지역회의를 거쳐 총 15억 원 규모의 주민 제한 사업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 공통사업으로 구인력 지하보도 개선과 손자녀 양육 코칭 프로그램 등 18개 사업, 동지역 사업으로 초등학교 앞 속도 표식의 설치 등 24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은 구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강동구가 제18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지역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 행정력을 평가하는 행사로 강동구는 제도정책과 주민자치 분야 2개 부문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별도의 조례를 통해 주민자치회 활동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총회를 진행한 것과 주민자치의 영역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퇴근길에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밤부터 많진 않겠지만 비가 내리겠고 새벽에는 대부분 그칠 예정입니다. 비가 그친 후 갑작스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